안녕하세요. 백년 한국의 하제임스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제가 스페셜한 주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얼마 전에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스탑을 시킨 것 같아요. 스탑을 시켰는데 원인을 보고자 히스토리를 보니까는 이 토지 거래 허가제는 1900 여기 그 방송에서 나오는 베이스를 보니까요. 방송을 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보시면은 어느 방송인지 1978년도에 이 법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78년도에 그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서 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만드는데 그 이름이 토지라는 거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 법이 안 바뀌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해서 현재 디벨로퍼 돼 있는 개발되어 있는 아파트나 일반 건물까지 해당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도 충분히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에 제 오피니언은 일단은 필수적으로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전세 제도 혁파라고 오래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금융실명제 하듯이 이 전세제도도 꼭 없애야지 토지 거래 허가를 푸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제도는 먼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동산 투기의 가장 베이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전세제도를 없애면은 그 분들이 팔라고 내놓을 거야 아마요. 자기가 금융으로 뒷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전세제도에 전세를 얻고자 하시는 분은 앞으로 노멀 더 이상 못하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융자 자체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죠. 융자 자체가 없어지면은 전세제도도 없어지고 양쪽 파리가 없어지니까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하기 전에 그 제도를 해놓으면은 토지 거래 허가제를 풀어도 많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 제한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가보면은 특히 서울 주변도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아파트들이 수십 층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건물은 높이 안 져도 되니까는 고도 제한을 꼭 하십시오. 고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그거를 다시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 수요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아파트에서 고도 제한을 10%, 1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면은 분명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도 많이 제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서울에 발전되는 거를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100년을 보세요. 100년을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플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진짜 마스터 플랜이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래닝 디파트먼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 패션화되어 있는 건설 회사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는 이제 없애셔야 돼요. 없애셔야 되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고 후세에 물려준 플랜을 만들어 놓으시고 시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요. 아직 그런 제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나운서
뒤에 백그라운드 보시면은 아파트로 굉장히 이렇게 핀처럼 올라와 있죠. 콘크리트 완전히 도시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솔직히 한국 가서 보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한국을 보면 겁이 나요. 무슨 아파트로 도배를 해가지고 CD 자체가 컨셉이 아파트예요. 빌딩숲. 한국은 아파트는 세상에 너무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을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분 백그라운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 뒤에 백그라운드 보세요. 다 아파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도배해서 아파트는 이제 슬로우 다운 해서 정부에서 정부 자체에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몰라도 이제는 한국을 또 이제 개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새로 생기는 대통령과 그럴 거라는 정부가 이제는 새로 뭔가 아이디어에서 끌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얻은 사항인데 한국에 거기에 부동산 정책에 관계되는 인원을 보시자고요. 이 많은 인원이 많은 공무원들이죠. 국가기관에서 한 분이 부동산을 못 끌고 가세요. 그 원인이 왜 있는지 앞으로는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2022년 데이터로 4,000명 이상이 근무한대요. 4,000명 이상이. 군대로 치면 만 4단 이상 되겠죠. 이 정도가 나라를 끌어가는데도 아직도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이상한 나라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을 또 보시라고요. LH라고 있죠. LH가 무슨 주택 개발을 하는 단체 같아요. 거기 2023년 기준으로 7,000명 이상이 있대요. 이분들은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많은 인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파트만 짓는데 서포트를 해주는 건지 건설회사 서포트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일하는지 저는 참 이런 인원수를 보고 놀랐어요. 이 두 기관만 합쳐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요. 10,000명이 넘어요. 거기다 주택금융공사라고 있더라고요. 주택금융공사 2023년 기준으로 500에서 또 600명이 있대요. 500명에서 600명.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가 있다. 2023년 기준으로 700에서 800명. 그리고 또 각 시 지방자치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 서울에 가면 무슨 나오는 구. 그리고 또 군 또 있겠죠. 몇만 명의 공무원이 그 한국 작은 나라, 컴팩 사이즈의 나라를 부동산은 컨트롤 못합니다. 지금 몇 년도예요? 아직도 한국은 선진화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피니언은 미국의 제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LH라는 기관은 앞으로는 한국에서 나라를 컨트롤하는데 한국은 부동산 정책만 하고 나머지 건설은 될 수 있으면 민간업체에 다 맡기셔야 됩니다. 무슨 개발공사에서 비리로서 정치적으로도 많이 또 이슈가 되잖아요. 이제는 정부에서 건설업 손을 떼셔야 돼요. 건설을 굳이 한다면은 저소득층, 없으신 분을 위한 건설을 앞장서세요. 나머지는 민간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보관해야 될 기관이 많이 있죠. 저기 전체 인원을 합쳐가지고 탤런트 있는 분 디파트먼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은 인스펙션 기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스펙션 기관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만 유튜브에서 제가 캐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인데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 하나를 사고 나서 어떤 분이 또 두 개를 더 샀더라고요. 두 개를 더 샀는데 보증금 몇 천만 원씩 날렸다 하는데 인스펙션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옵니다. 정부는 어떻게 일을 안 한 거죠. 정부의 제도를 잘못 만든 나라의 최고 높으신 분한테 다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는, 절신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제도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꼭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요. 여러 가지 정책에 정치적이나 지방색에 따라서 이 변하는 그런 행정 패션이죠. 한국의 패션. 여기가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여기가 이거 하면 저차 하고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나라 정책이 그렇습니다. 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요. 획일화된 100년을 보고 바라보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한 거를 이제는 안 고친 부분은 고치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오피니언이죠. 비판은 아니고. 서울시의 시장님이 모아타운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월권 행위입니다. 그거는요. 주변에 개발 안 된 지역에 몇 가구가 맞춰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시정부예요.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방송에서 한 번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인디펜던트한 설계사도 많이 생길 거고 특색 있는 설계사도 많이 생길 거고 중소기업 조그만 건설업체도 많이 튀어날 거예요. 대기업 위주의 건설 행정은 이제는 철폐를 해야 됩니다. 명품 아파트요? 이름만 좋다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는 한국건설은 언셀프티합니다. 아직은요. 이런 오피니언은 제가 미국에서 오랜 기간에 부동산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름만 보고 건설사만 보고 사지 말고 앞으로는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건물이 많이 생기고 조그만 건설회사가 발달해서 아주 특이화된 여러 가지 퓨처 디벨로프 시장에 마켓에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대기업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대기업보다 몰라가지고 시의회나 기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인만 해주고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더 많이 하려야 됩니다. 대기업의 엔지니어나 아키텍처나 어느 부분의 사람보다 정부인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지 그걸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허가를 얻는다는 거는 말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데이터를 보관을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발달이 된 거예요. 이제는 건설시장도 바꿔야 됩니다. 패션화된 한국의 그 색깔 있는 행정은 이제는 떠나시고 바이어, 집주인, 소비자 위주의 행정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나오면 한두 개, 두세 개인지 몰라도 그걸 합치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될 거예요. 그 금액은 결국은 건설사가 이득을 본 거죠. 소비자의 이득으로 돌아갈 때 한국 나라 자체 행정에 건설사는 이득을 보고 최종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은 대통령을
당선된 대통령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토 전체를 마스터 플랜으로 행정 자체를 기관을 완전히 다 바꾸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 필요 없는 인원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보는 개인 오피니언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일에 20몇 년 이상을 미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필요한 행정이라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특히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상식에선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국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유튜브를 항상 찍고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